안녕하세요. 저번에는 한투현이 K스탑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8월 17일부터 K스탑 운동은 종목과 기한이 없는 자발적 자율적 참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경고로 인해 2차 K스탑은 무산되었습니다.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운동은 한투현 내부에서도 법률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제178조의 2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투현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1번은 선침해로 이득을 보면 부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입니다. 한투현의 운영진과 회원들은 K스탑 종목의 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데 굳이 K스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한투현에서도 실제로 1차 K스탑 종목이었던 LB 주주님들이 수천 명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인 상태로 특정 종목 집중 매수 운동을 전개하면 선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 상태로 K스탑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데 전부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거래 혐의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데 K스탑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주주이면서 K스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투현 운영진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잘 숙지하여 조심하겠지만 한투현 회원들 중에는 잘 모르고 선침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선의의 한투현 회원입니다. 3일 뒤에 A 종목 집중 매수 운동 하는데 나는 그때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니까 미리 사놔야 되겠다. K스탑 운동에 도움이 되겠지. 또는 고의의 한투현 회원입니다. 3일 뒤에 A 종목 집중 매수 운동 하는데 지금 사놓으면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천재야. 법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2차 K스탑 운동을 한투현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폐지하였습니다. 폐지되었다고 간통하시다가 민사 당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사로는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던 형사가 폐지된 것일 뿐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성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이 변하고 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는 뜻이죠. 이렇듯 시대에 따라 사회 통념은 바뀌고 심지어 법률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판사님이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A라는 행위는 부정거래 행위, B라는 행위는 혐의 없음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다면 판사님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면 판결도 하드코딩하면 될 겁니다. 하드코딩은 데이터를 코드 내부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말이죠. 하드코딩은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직접 소스 코드에 넣는 코딩 방식입니다. 그림에도 보이듯이 7 곱하기 35, 7 곱하기 54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죠. 하드코딩은 값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소프트 코딩은 값이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들이 고정된 행위라면 A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B 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하드 코딩하면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의 일을 컴퓨터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 통념은 변합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죠. 그래서 법률을 해석하는 판단도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하드코딩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현재 A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일 수 있지만 100년 뒤에 A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회 통념은 변할 수 있거든요. 100년 뒤 판사님은 A라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하지 않다고 판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불확실하지 않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가? 아닙니다. 입법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판사님도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판례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손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일으킨 투자자가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건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 그 행위가 다른 선의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이어서 언급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또 한 번 손해가 등장합니다. 해당 사건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겠죠. 판사님은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해당 판례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고점에서 매수한 다른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투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쁜 공매도와 싸우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고점에 매수해서 주가가 폭락해서 큰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는 정말 피해가 막심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판사님이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때는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